안녕하세요. 개방한 클라우드 플랫폼 센터의 오민영 책임입니다. 이번 교육 시간에는 보시 VM 디플로이에 대해서 이론과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는 파스타 배포를 위한 환경에 대한 설명 및 환경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제 이어서 파스타 설치 전에 생성해야 하는 보시 CLI와 디렉터라고 말하는 보시 VM을 설치해 볼 예정입니다. 먼저 보시 VM을 설치하기 전에는 보시 CLI와 디펜던시라고 해서 설치에 필요한 의존성 파일들을 다운받아 설치해주는 작업입니다. 먼저 보시 CLI 설치입니다. 아래 명령어들을 보시면 되겠고, 워크스페이스 폴더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만들어 주어도 되며 나중에 보시와 파스타 디플로이먼트를 다운받으실 때 만들어 주어도 됩니다. curl이라는 명령어는 인터넷을 통해서 설치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게 해주는 명령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명령어를 통해서 클라우드 파운드리에서 제공하는 보시 CLI를 다운받습니다. 그 후에 실행 권한을 주고 유저의 로컬에 bin이라는 폴더로 옮겨주시면 보시 CLI를 사용할 수 있게 세팅이 됩니다. 여기서 bin 폴더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명령어 프로그램들을 모아놓는 기본 폴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마지막에 보시 v 명령어를 통해서 보시가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그 다음 보시에서 사용하는 디펜던시들을 설치합니다. 이 의존성 파일이라고 하는 것들은 보시 CLI를 통해서 보시 VM을 설치하기 전에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먼저 설치해주는 작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이 과정을 넘길 경우엔 보시 디플로이먼트 시에 에러가 나니 꼭 빼먹지 말고 설치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아래 설명을 보겠습니다. 보시 to CLI는 보시 디플로이먼트 시에 보시 서티피케이트, 즉 인증 정보를 생성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시 인증서는 보시 내부 컴포넌트 간의 통신 시에 필요한 서티피케이트입니다. 또 덧붙이자면 여기서 생성되는 인증서는 기간이 1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뒤에서 다시 말하겠지만 이때 생성되는 인증 정보는 credits.yam이라는 파일로 자동 생성되게 됩니다. 한번 알아두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보시 CLI와 의존성 파일을 다 설치했다면 파스타를 설치하는 파일을 다운받을 차례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공식적으로 배포 중인 파스타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는 경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실제 해볼 실습에서는 컴파일까지 된 릴리즈를 압축을 해놓고 워크스페이스 집으로 묶어놓은 파일을 쓸 예정입니다. 기존에 git을 설치하여 다운받는 경우에는 워크스페이스라는 폴더 안에 커먼 폴더와 파스타 디플로이먼트 폴더 두 개가 들어갈 예정이고, 실제 실습에서 사용할 다운로드 경로에서는 릴리즈 폴더가 하나 더 추가될 예정입니다. 만약 지금 보시 라이트를 아니고 실제 IaaS를 이용해서 파스타 설치를 진행해 볼 경우에는 여기 나온 링크를 통해서 다운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보시 라이트가 아닌 다른 IaaS에서도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겠지만 워크스페이스 안에는 커먼 폴더와 파스타 디플로이먼트 폴더를 다운받게 됩니다. 그 중에서 파스타 디플로이먼트 폴더 내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3개의 폴더로 구성됩니다. 우선 보시 폴더가 있습니다. 이 폴더 안에는 보시 VM을 설치하기 위한 매니피스트 파일과 쉘 파일들이 존재합니다. 보통 보시 디플로이먼트라고 하며 여기서 보시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파스타는 파스타 디플로이먼트라고 해서 파스타를 배포하기 위한 디플로이먼트로 구성되어 있는 폴더가 하나 있고, 그 중간에 클라우드 콘피그는 어떤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는지 이러한 정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콘피그 안에는 보시 VM이 아닌 VM 배포를 위한 IaaS 네트워크 스토리지 VM 관련 설정 파일이 존재하는 폴더입니다.
그리고 IaaS별로 클라우드 컴피그가 있어서 해당 정보를 가지고 사용을 하시게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보시 디렉토리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워크스페이스의 파스타 디플로이먼트의 보시 이하 디렉토리에는 IaaS별 보시를 설치하는 쉘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 쉘 파일을 이용해서 보시를 설치하게 될 건데 이 파일명은 deploy 그리고 IaaS의 name.sh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또 IaaS vars.yam이라는 파일을 수정해서 보시 설치할 시에 적용하는 변수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자세한 설명을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AWS 하고 vars.yam에는 AWS 환경에 보시 설치 시에 적용하는 변수 설정 파일이 있고 그 밑에 쭉 보시면은 deploy aws.sh라는 파일도 있습니다. 이 파일은 AWS 환경에 보시를 설치하기 위한 쉘 스크립트 파일입니다. vars.yam 파일과 디플로이먼트 파일을 각각 구별하셔서 어떤 게 변수를 설치하고 어떤 게 이렇게 보시 설치를 위한 쉘 파일인지 구분하시는 게 좋습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보시.yam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보시를 생성하는 매니피스트 파일입니다. 각 쉘 파일은 IaaS별로 존재하며 보시 설치 시의 명령어는 create env로 시작합니다. 쉘이 아닌 보시 커맨드로 실행이 가능하며 설치하는 IaaS 환경에 따라서 옵션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옵션들을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state란 옵션은 보시 설치 명령어를 실행할 때 생성되는 파일로 설치된 보시의 IaaS 설정 정보를 보관합니다. 이는 꼭 백업이 필요합니다. 또 vars store는 보시 설치 명령어 실행 시 생성되는 파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인증 정보, 즉 설치된 보시의 내부 컴포넌트가 사용하는 인증서 및 인증 정보가 저장되는 옵션입니다. 이 또한 이어서 쓰실 예정이라면 백업이 꼭 필요합니다. 또 -o 옵션은 보시 설치 시 적용하는 오퍼레이션 파일로 파일을 설정할 경우에 사용하게 됩니다. 이는 IaaS별 CPI 또는 점프박스 유저, 크레드허브 등의 설정을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v 옵션은 보시 설치 시 적용하는 변수 또는 오퍼레이션 파일에 변수를 설정할 경우 사용합니다. 오퍼레이션 파일의 속성에 따라서 필수 또는 선택 항목으로 나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var 파일은 yam 파일에 작성한 변수를 읽어올 때 사용합니다. 한번 뒤에서 AWS vars와 AWS deployment 쉘 파일을 통해서 한번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vars 파일에는 각각의 IaaS에서 사용해야 될 변수의 환경을 설정할 수 있는 파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AWS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변수들을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 밑에 나와 있는 액세스 키 아이디나 시크릿 액세스 키는 AWS에서 사용하는 키로 이런 것들을 각각의 사용하시는 IaaS에 맞게 적용시켜줘야 되며 이런 변수들을 완벽하게 적용을 시켜준 다음에는 vars.yam을 이용해서 배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건 deployment AWS 쉘인데 지금 명령어를 보시면은 보시 create env라는 명령어로 보시를 설치하게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state라는 옵션을 주어가지고 AWS 폴더 안에 state.json이라는 파일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는 아까 말씀드렸던 옵션에서 나와 있는 정보처럼 백업이 필요하고 그 밑에 vars store라는 옵션에는 크레덴셜이 생성되는 그런 옵션입니다. 그 밑에 -o 옵션은 오퍼레이션 옵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각각의 옵션들을 적용하게 되고 이러한 옵션들에 따라서 각각의 IaaS 환경에 맞게 설치가 되게 됩니다.
또 azure-yam을 보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이해를 돕기 위한 IAS에 대한 bus.yam으로 저런 XX 표시가 되어 있는 그런 변수들을 꼭 사용자가 입력을 직접 해주셔야 하는 공간입니다. 디플로이먼트 azure 또한 이렇게 azure 폴더 밑에 state.json과 creds.yam이 저장되게 되고 저런 azure의 cpi.yam을 통해서 azure의 cpi를 적용하게 되고 밑에 크레드허브와 점프박스 유저 이런 cc.yam을 이용하는 오퍼레이션 파일들은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에 -i 옵션하고 azure bus.yam을 적용해서 아까 설정했던 bus 파일에 있는 변수를 사용하겠다 이런 옵션들이 적혀 있습니다. GCP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번에 설치해 볼 보시라이트 환경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실습을 직접 진행을 할 때 딱히 고쳐야 되는 것은 없지만 한번 설명을 미리 드리자면은 보시라이트를 사용하는 환경에서 변수는 저러한 보시 클라이언트 어드민 아이디 이런 것을 사용하고 그리고 디렉터 네임은 마이크로 보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private IT range라 해서 private CIDR 이것은 사용할 그 보시 IP의 레인지를 얘기합니다. 또 게이트웨이는 10.0.1.1로 지정을 해놨고 보시 IP는 10.0.1.6으로 지정을 해서 배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보시 IP 등을 바꾸시게 되면은 그 바꾸시는 IP대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변수 설정을 한 다음에 deploy boshwrite.sh 쉘 파일을 통해서 boshwrite를 배포를 하게 될 건데 이것 또한 bosh create env를 시작으로 bosh를 설치하는 bosh vm을 설치하는 쉘 파일입니다. 그러면은 state.json과 creds.yam이 각각 bosh 파일 boshwrite 폴더 안으로 저장이 되게 되고 여기서 보셔야 할 것은 저 -o 옵션에 butcherbox.cpi.yam 파일을 이용해서 오퍼레이션을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버처박스 위에 올라가는 보시 VM의 설정 정보를 바꾸고 싶다면은 버처박스 안에 있는 cpi.yam을 통해서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boshwrite.yam을 이용해서 배포를 하게 되며 마지막에 boshwrite bus.yam을 이용하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boshwrite는 버처박스 위에 올라가게 되는데 이렇게 버처박스를 설치하는 명령어는 이렇게 있습니다. 저 3개의 명령줄을 한 번에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고 그 다음 sudo apt update를 해서 위에 아까 설치했던 파일들을 사용할 수 있게 업데이트 해준 다음에 sudo apt install 버처박스 6.0을 입력해서 버처박스를 설치하게 됩니다. 버처박스를 설치하게 되면 vbox manage라는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여기서 버전을 입력하시면은 이렇게 잘 설치됐는지 버전 확인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버처박스까지 설치를 하고 나면은 보시 디플로이먼트를 할 수 있는 준비가 완료된 것입니다. 보시 디플로이먼트를 할 때는 워크스페이스 안에 파스타 디플로이먼트 안에 보시 폴더 안에 들어가서 디플로이 boshwrite.shell을 실행하게 되면은 이렇게 보시 설치 실행 화면이 나오면서 설치가 진행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설치가 완료되면은 맨 마지막에 succeeded라는 메시지가 뜨면서 에러가 없으면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설치된 보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보시가 설치되면은 앞서서 말한 것처럼 보시 설치 디렉토리 이하의 IAS 폴더 밑에 creds.yam이 생성됩니다.
이 creds.yam은 보쉬의 인증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이 creds.yam을 이용해서 보쉬에 로그인할 수 있게 됩니다. 보쉬에 로그인 후에 보쉬 CLI 명령어를 이용해서 파스타를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점프박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쉬 설치 시에 위에 오퍼레이션 파일로 점프박스 유저.yam을 추가하는데 위에서 보셨던 deploy 보쉬 라이트.shell 파일에서 조금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점프박스 유저는 보쉬 VM에 접근을 하기 위한 인증을 적용하게 되는데 인증 키는 보쉬 자체적으로 생성하게 되며 인증 키를 통해서 보쉬 VM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쉬를 설치하고 난 뒤에 보쉬 VM에 접근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명령줄을 이용해서 접근하게 되는데 이 명령줄 3줄은 매우 중요하니 외워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보쉬하고 initiation이라는 명령어인데 int하고 보쉬 라이트 creds.yam 파일을 패스를 저렇게 입력을 하시고 점프박스.key라는 파일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저 점프박스.key라는 이름의 권한을 600으로 주게 되고 이 점프박스.key를 이용해서 보쉬 IP를 입력해서 보쉬 VM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ssh 점프박스 골뱅이 10.0.1.6 하고 -i 옵션 점프박스.key 이 명령어를 통해서 보쉬 VM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sudo su 이런 명령어를 입력해서 모니트 서머리에서 보쉬 VM의 그런 상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또 크레드허브는 인증정보 저장소입니다. 보쉬 설치 시에 오퍼레이션 파일에 creds.yam을 추가하는 것으로 만들 수 있고 보쉬 설치 시 creds.yam을 적용하면은 파스타 설치 시 인증 정보를 creds.hub에 저장하게 됩니다. 그럼 인증 정보가 필요할 때 creds.hub CLI를 통해서 creds.hub에 로그인하여 인증 정보를 조회, 수정 및 삭제할 수 있습니다. creds.hub CLI 인스톨 명령어는 아래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클라우드 파운드리에서 제공하는 creds.hub 릴리즈를 다운받게 되고 이 다운받은 파일을 또한 빈 폴더로 옮겨주어서 creds.hub CLI를 사용할 수 있게 설정해 줍니다. creds.hub에 로그인하는 방식은 export라는 명령어를 사용해서 creds.hub 클라이언트에 creds.hub admin이라는 변수를 적용해주고 export creds.hub secret에다가 저런 명령어를 입력해서 저 alias하고 변수 표시되어 있는 곳은 자신이 사용하는 alias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또 creds.hub 로그인하고 보쉬 IP의 8844 포트를 이용해서 creds.hub에 로그인 하실 수가 있습니다. creds.hub find를 입력하시면은 여태까지 저장된 creds.hub에 저장된 인증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는 명령어입니다. 보쉬 VM까지 설치를 하신 뒤에 creds.hub 로그인을 하신 후 find를 해보면은 비어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파스타를 이후에 설치하게 되면은 인증 정보가 저장되어 조회할 수 있는데 이것은 실습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5부터는 보쉬 로그인을 하는 스크립트의 생성을 지원하게 되는데 이 보쉬 로그인 생성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앞서서 봤던 creds.hub 로그인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되게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스크립트는 보쉬 디플로이먼트 패스, 커런트 IaaS, 보쉬 IP, 보쉬 클라이언트 어드민 ID, 보쉬 엔바이러먼트, 보쉬 로그인 파일 패스, 보쉬 로그인 파일 네임을 보쉬 환경과 스크립트를 저장하고 싶은 위치로 변경 후에 실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쉬 폴더 안에 있는 create 보쉬 login.sh 파일을 이용하시면은 앞에와 같은 변수에 나의 그 패스나 경로를 설정하거나 지금 두 번째 줄에 current IaaS
지금은 AWS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사용하는 보시 라이트로 바꿔서 사용을 할 거고, 만약 보시 IP를 다른 걸로 지정했을 경우에는 저런 식으로 보시 IP를 지정해 줄 수 있고, 그리고 클라이언트 어드민 아이디나 엔바이러먼트 환경 이런 것들을 다 여기다 지정을 해서 이 파일만 있으면은 자동으로 변수들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파일입니다. 보시 로그인 생성 스크립트를 이런 식으로 source create 보시 login.sh 명령어로 실행을 해주고, 이렇게 생성된 스크립트로 보시 로그인을 실행해 줍니다. 그러면은 변수 설정을 따로 할 필요 없이 로그인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보시 설치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보시 생성 시에 보시 디플로이먼트를 이용하여 보시를 생성하게 되고, CRED of CLI를 통해서 인증서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보시 생성 후에 파스타 디플로이먼트를 활용하여 파스타를 생성하게 될 것인데, 이 이후에는 CF-CLI를 통해서 파스타 접속 및 샘플 앱을 배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해볼 것은 파스타 디플로이먼트 전에 CRED of CLI를 통해서 인증서 목록을 확인해 보는 것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실습 화면을 같이 함께 보면서 같이 실습을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강의 2일차 두 번째 시간인 보시 VM 배포 실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업그레이드까지 완료된 화면이 이렇게 있다면은 이제 스크립트 기준으로 해서는 보시 VM 배포부터 시작을 같이 읽어주시면 되고, 원래 파스타 AP 설치 파일 다운로드는 git을 설치하셔서 가이드에 있는 git 주소를 이용해서 다운로드 받는 방법이 있고, 이번 시간은 저희가 따로 워크스페이스를 말아놓은 그런 zip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조금 파스타 설치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sudo apt install curl 명령어를 입력을 해서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시고 바로 curl을 설치해 주도록 합니다. curl을 설치해 주셨으면 바로 그 다음 명령어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줍니다. 이제 이 워크스페이스 zip은 릴리즈 파일까지 포함되어 있는 파일이기 때문에 총 용량이 대략 4기가 정도 됩니다. 이것을 다운로드 받는 시간도 조금 걸리니까 이거를 다운로드 받음과 동시에 종속석 파일이랑 보시 설치를 다른 세션에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건데, 이제 세션에서 이것을 한번 더블 클릭을, 우리가 접속했던 SSH 창을 한 번 더 클릭해 주시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두플리케이트 탭을 입력해서 세션을 하나 더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동일하게 접속된 화면이고, 여기서 지금 하나는 다운로드를 받는 창이고 하나는 이제 종속성 파일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데이트는 아까 전에 해주셨으니까 또 그냥 확인차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바로 이 종속성 파일 설치 스크립트 이거를 한 번에 복사를 하셔서 붙여넣기 해줍니다. 종속성 파일 다운로드 할 때는 이제 이런 우분투 서버의 그 접속 속도에 따라서 조금 시간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종속성 파일을 설치한 다음에는 보시를 설치할 예정이고 버처박스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이 다운로드 파일이 이렇게 토탈로 4기가 정도가 되지 않는 파일이라면은 잘못 주소를 입력한 것이거나 다른 것을 입력한 것이니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겠고, 이제 서로 설치되는 것을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한쪽에서 종속성 파일 설치는 이제 끝이 났고, 바로 이어서 보쉬를 설치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컬은 이미 인스톨이 끝났으므로 바로 그 밑에 있는 컬로 시작하는 보쉬 CLI를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쉬 CLI 다운로드가 완료가 됐고, 이제 실행 권한을 보쉬에다 주어서 실행 권한을 바꿔준 다음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쉬가 다운로드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이제 이 명령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서 유저의 로컬의 빈 폴더에 넣어서 보쉬 CLI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쉬가 잘 설치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보쉬 V를 입력해 줍니다. 그럼 이제 버전이 6.4.7 버전으로 이제 succeeded라는 메시지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보쉬 설치까지 진행이 된 것입니다. 아직 파스타 설치 파일 다운로드는 다운로드 중이니 조금 더 기다려 보도록 하고, 그 중에서 버처박스를 설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데이트 같은 명령어는 주기적으로 한 번씩 해주면은 에러 없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버처박스 6.0 설치 명령어는 버처박스 홈페이지에서 그대로 보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wget으로 시작하는 두 개의 명령어를 한 번에 복사한 후에 붙여넣기 해줍니다. 그러면은 버처박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apt 키가 같이 나오는 건데, 엔터를 눌러서 끝까지 가져오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다른 명령어 하나도 같이 복사해서 넣어주고, 이 명령어 또한 아까 위에 종속성 파일 설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버처박스를 사용하기 전에 필요한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운로드 받은 것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업데이트를 한 번 더 해주신 다음에 업데이트가 완료되면은 이제 sudo apt install 버처박스 6.0 버전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지금 위에 나오는 이런 에러 메시지처럼 보이는 이런 명령어는 i386 컴퓨터에서 패키지를 사용할 수 없다는 명령어인데, 이제 저희는 i386이라는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무시하시고 넘어가 주셔도 됩니다. 버처박스 6.0을 설치하겠습니다. 파스타 다운로드 파일은 지금 워크스페이스 집은 한 반 정도 넘게 다운이 받아졌고, 이거를 계속 확인하시면서 이제 한 3분 정도 남았다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과정이 파스타 설치 파일 다운로드와 종속성 파일 설치 부분이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이 두 개를 같이 진행함으로써 시간을 조금 더 절약하는 과정이었고, 만약에 조금 더 파일 다운로드가 빠르다거나 종속성 파일 설치 다운로드 속도가 좀 빠른 경우에는 각각 그냥 차례대로 진행을 해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업데이트 명령을 한 번 하면서 같이 인스톨을 두 개를 같이 한 번에 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업데이트 명령어는 한 번씩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아마 버처박스 설치와 같이 파스타 워크스페이스가 같이 다운로드가 완료될 것으로 보이네요.
조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다운로드 중에도 이렇게 이전에 어떤 방법으로 설명을 했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같이 PPT를 같이 보시면서 설치를 하면은 조금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파스타 워크스페이스가 다운로드가 되면은 디렉토리에 대한 설명을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처박스 다운로드가 거의 완료가 되어 가고 있으므로 이거를 조금 더 기다리도록 하겠고, 이번 시간에 진행할 부분은 보시 VM을 디플로이하고 보시 로그인까지 하고 점프박스를 이용해서 보시 VM 들어가 보는 것, 그리고 V박스 환경 저장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V박스 유저의 GUID 127이란 것을 그룹이 생성되면서 거의 버처박스 설치가 끝이 나고 있습니다. 네, 버처박스 설치가 이렇게 끝이 나면은 V박스 매니지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버처박스 명령어를 이용하실 수 있는데, V박스 매니지 버전이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잘 설치가 되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V박스 매니지 해서 버전을 보니까 6.0.24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만약에 다른 버처박스에 버전을 붙이지 않는다거나 아니면은 다른 버전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은 보시 VM에서 사용하는 CPI 버전과 맞지 않아서 설치가 될 수 없는 점 생각하시고 꼭 6.0 버전대인 거 확인하셔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워크스페이스 집도 다운로드가 완료되어서 다시 올라가서 여기서 워크스페이스 집을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스페이스란 디렉토리 안에다가 이렇게 파일을 풀어주는 것으로 4기가 정도가 되는 파일을 풀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세션은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서 다시 닫아주셔도 되고 그대로 놔두셔도 되는데, 저는 그대로 그냥 놔뒀다가 이후에 확인할 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집이 다 완료가 됐고 한번 폴더 구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LS로 보시면은 이제 워크스페이스라는 폴더가 생성이 된 거를 확인하실 수 있고, 워크스페이스 폴더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LS를 해서 보시면은 커먼 폴더와 파스타 디플로이먼트 폴더 그리고 릴리즈 폴더가 있습니다. 커먼 폴더는 파스타 디플로이를 하기 전에 사용할 변수들을 저장하는 값으로, 여기 커먼 폴더 안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커먼 _yam이라는 파일이 있고, 이건 이후에 파스타 배포 전에 한번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릴리즈 폴더 안에는 이렇게 파스타를 배포할 때 사용되는 컴파일된 릴리즈 파일들이 들어와 있는데, 원래 가이드를 이용해서 다운로드 받으실 경우에는 이런 릴리즈 파일들을 바로 우분투 바이오닉 서버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직접 컴파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에 컴파일을 그때 진행하게 되면은 파스타 배포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교육용으로는 컴파일된 릴리즈들을 조금 제공하고 있고, 이것으로 조금 시간을 단축시킬 용도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스타 디플로이먼트 폴더 내로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 폴더와 클라우드 컨피그 폴더 그리고 파스타 폴더가 있는데, 보시 폴더 안에는 이런 식으로 보시 라이트 도커, 보시 라이트 바스, 보시 라이트.yam 파일이 있고, 이렇게 딜리트 디플로이 하고 IAS 폴더는
이제 보시 VM을 디플로이 한 뒤에 보시 VM을 지울 때 사용하시는 쉘 파일입니다. 디플로이 그리고 IAS 쉘 파일은 디플로이를 할 때 사용하시는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우리가 AWS를 이용해서 배포를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런 빈 배시 파일 안에 create env 보시.yam으로 시작하는 명령어를 확인하실 수 있고, 아까 교재에서 설명드렸던 대로 이러한 옵션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AWS bus.yam에서 변수 지정한 것을 읽어 들어와서 변수를 설정을 하고 나머지 오퍼레이션 뒤에 이러한 파일들을 이용해서 배포되게 됩니다. 보시 디플로이먼트 폴더 디플로이 보시 파일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스테이트란 옵션 안에는 보시 라이트 폴더 안에 state.json을 이용해서 스테이트를 지정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고, 바스 스토어에는 보시 라이트 폴더 안에 creds.yam 파일을 이용해서 그 인증 정보를 저장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만약에 보시 라이트 폴더 안에 creds.yam이 없다면은 새로 생성을 해주고, 만약 creds.yam이 이미 있다면은 그 이미 있는 정보를 사용해서 보시를 배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오퍼레이션 옵션이 있는데, 버처박스에 있는 cpi.yam을 옵션으로 해서 버처박스에 보시 VM을 설치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시 VM의 설정값을 조금 바꾸고 싶다면 이 버처박스 CPI에 들어가셔서 환경을 조금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시 라이트 bus.yam에 있는 옵션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변수들을 여기서 긁어와서 사용하게 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보시에서 사용하는 보시 라이트에서 사용하는 변수들을 이렇게 저장해 놓은 건데, 여기서 어드민 아이디는 어드민이고 여기서 디렉터 네임을 지정해 주게 됩니다. 마이크로 보시라는 디렉터 네임으로 저장해 주게 되는데, 이것은 이후에도 보시 로그인할 때도 사용을 하게 되고 명령어를 쓸 때도 사용하게 되니 기억을 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보시 IP는 10.0.1.6으로 되어 있습니다. 버처박스 폴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버처박스 폴더에 들어가서 ls를 해보게 되면은 이러한 파일들이 있고, 여기서 우리가 사용하실 파일은 이 cpi.yaml 파일입니다. cpi.yaml 파일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보시 VM을 만들 때 어떠한 스템셀을 사용할 것인지, 어떠한 CPI를 사용할 것인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메모리와 디스크를 여기서 이렇게 지정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시 VM을 조금 더 좋은 성능으로 만들고 싶다거나 하실 때는 여기 있는 메모리를 변경을 해 주시면 되고, 저는 여기 있는 메모리를 9기가, 왜냐면 인셉션을 12기가로 잡았기 때문에 보시 VM을 9기가 정도로까지 잡아서 진행을 해 주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미 여러분들한테 드린 파일은 따로 설정값을 변경하실 필요 없이 배포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파일이기 때문에 바로 보시 폴더로 들어오셔서 이제 쉘 파일의 권한을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쉘 파일들은 권한이 지금 실행 권한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색깔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실행 권한을 주도록 7호 옵션을 주어서 이렇게 실행시킬 수 있도록 권한을 변경해 주시고, 바로 보시 디플로이 보시 라이트.sh를 실행해 줍니다. 이렇게 디플로이 보시 라이트가 실행되게 되면은 스테이트로서 보시 라이트 폴더 안에 스테이트 제이슨을 읽어와서 내가 어떤 상태였는지 읽어드린 다음에
배포가 실행되게 됩니다. 이 작업은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릴 예정입니다. 네, 보시 VM 설치가 완료되면 이런 메시지가 뜨고 succeeded라고 정상적으로 에러 없이 나오면은 정상적으로 보시 VM이 배포가 완료된 것입니다. 이것은 콘솔에서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는데, 아까 들어가셨던 곳에 아까 우분투 들어가셔서 이제 인셉션 들어가신 뒤에 버처박스를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처박스가 설치되었고, 이제 아까 아무것도 없던 버처박스 안에 SC로 시작하는 VM과 지금 버처박스 6.1.36 업데이트가 올라오는데, 이건 업데이트 하시면 안 됩니다. SC로 시작하는 VM과 VM으로 시작하는 VM, 이게 두 개가 만들어진 것이 있는데, 이 SC는 스템셀로 보시 VM을 생성할 때 사용되는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원이 꺼져 있는 게 정상적인 상태이고, 이 VM이 실행 중으로 정상적으로 떠 있으면 보시 VM을 사용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걸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이제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크레드허브 CLI를 설치해서 인증 정보를 저장할 수 있게 크레드허브를 설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복사하셔서 붙여넣기 해줍니다. 타르 명령을 입력해서 다운받으신 크레드허브 CLI를 압축을 풀어주신 후에 아까 보시 CLI를 설치할 때와 마찬가지로 실행 권한을 주고 sudo move 하는 명령어로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동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크레드허브 버전을 입력해서 이렇게 버전이 정상적으로 나오는지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 CLI 버전은 2.9.0 정상적으로 설치가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지금 서버 버전에 not found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CLI로 크레드허브에 로그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버에 정보가 나오지 않는 것이고, 이것은 이후에 보시 로그인 쉘 스크립트를 생성하고 나서 보시 로그인을 적용하시면은 그 안에 같이 보시 로그인과 함께 크레드허브 로그인 할 수 있는 정보가 담겨져 있어서 보시 로그인 쉘을 적용하시게 되면은 CLI 서버 버전도 확인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어서 바로 보시 로그인 쉘 스크립트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create 보시 login.셀 파일을 열어줍니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애초에 만약 지금 이 파일은 우리가 실습을 위해서 먼저 수정을 조금 해놓은 파일로, 만약에 컴파일된 릴리즈를 사용하시지 않고 직접 GitHub에서 다운을 받아서 사용을 하시는 경우에는 보시 디플로이먼트 패스, 이 경로를 수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 경로와 그리고 current IAS, 보시 라이트를 이걸 보시 라이트로 수정을 해주어야 정상적으로 이 쉘을 이용해서 로그인 하실 수가 있게 되고, 만약에 다른 IAS를 쓰실 경우에는 이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픈스택을 사용하신다거나 아니면은 AWS, 애저를 사용하실 때는 이런 current IAS를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보시 라이트로 지정이 되어 있으니 넘어가도록 하겠고, 보시 IP 또한 바뀐다면은 이곳에서 수정을 해주어서 환경 변수를 저장해 주셔야 합니다. 밑에 있는 환경 변수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익스포트에서 current IAS 환경 변수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current IAS로 저장을 해 놓겠다라고 하고, 기존에 이 로그인 쉘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export 보시 해서 이러한 명령어를 따로 지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아까 보셨던 가이드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이드상에서 보시면은 이제 보시 설치까지는 끝이 난 것이고, 이제 보시에 로그인 할 때 이런 익스포트 명령어를 직접 입력을 해주셔서
로그인 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로그인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로그인 쉘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크레드허브 로그인 역시 이렇게 익스포트 명령어를 사용해서 로그인하게 되는데 이 명령어를 따로 사용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로그인 쉘을 통해서 만들 수 있게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려는 부분은 이 보시 로그인 생성 스크립트로서 이러한 익스포트하는 그 명령어들을 한 번에 넣은 그런 쉘 파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별다른 수정 없이 확인만 하신 후에 닫아주시면 되고 이제 create bosh login.sh 명령어를 입력해서 바로 이 파일을 실행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화면에선 보이지 않겠지만 안에 들어가 있던 명령어들이 모두 실행이 된 상태고 이거를 이용해서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려면은 여기 보시 로그인 파일 네임에 있는 파일 네임과 보시 로그인 파일 패스 이 두 가지를 기억해서 이러한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장되어 있는 곳은 홈에 .env에 마이크로보시 로그인 env입니다. 이 명령어를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고 만약에 이거를 조금 더 간소하게 바꾸시고 싶다면은 아까 create bosh 로그인 쉘을 좀 수정을 하셔서 원하시는 폴더나 원하시는 이름으로 저장을 할 수 있다는 점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소스 명령어를 이용해서 아까 그 로그인 쉘을 사용하시면 위에 나오시는 것처럼 유저의 어드민으로 로그인이 되었다 하는 메시지와 함께 이제 밑에 있는 이 크레드허브 로그인 한 것까지 정상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크레드허브 버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나오지 않았던 서버 버전이 이렇게 나오게 되었고 이제 로그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보시 마이크로 보시 env를 입력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로그인이 만약 되지 않았다면 유저에 not logged in이라는 메시지가 뜨게 되는데 지금 우리는 로그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어드민 계정으로 로그인한 것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점프박스 키를 생성해서 보시 VM에 들어가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크레드허브는 인증서를 저장하는 인증서 저장소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크레드허브 또한 크레드허브 명령어를 통해서 인증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크레드허브 find를 검색해서 크레덴셜스를 보겠습니다. 지금 크레드허브에서 한번 찾아보아도 크레덴셜이 하나도 저장되어 있지 않은데 이것은 이후에 파스타를 배포하고 나면은 파스타가 배포할 때 필요한 그런 인증 정보들을 여기 크레드허브에 저장되게 됩니다. 이어서 보시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프박스 키라는 것을 이용해서 보시에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SSH 명령어로 보시 직접 만들어진 이 화면으로 보여드리면 이 VM에 접속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로컬 환경에서 바로 이 인셉션 서버로 접속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VM 서버로 접속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일단은 키가 필요하기 때문에 키를 생성을 해주어야 합니다. 한번 명령을 한번 설명드리자면은 보시하고 initiate 이런 한 뜻의 int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보시 라이트 안에 있는 creds.yam 파일을 이용해서 이 패스는 점프박스 SSH 안에 있는 프라이빗 키를 점프박스 키로 저장을 하겠다라는 뜻의 명령어이고 이 웬만한 이 점프박스 키 생성의 세 줄은 웬만해서는 기억을 좀 해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럼 이거를 복사해서 점프박스 키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에러 없이 나면은 생성이 된 것이고, LS를 해서 보면은 이제 점프박스 키가 생성이 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다른 게 있다면은 변경이 될 것이고, 없었다면은 이렇게 새로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행 권한을 600으로 바꿔서 아무나 사용할 수 없게 만들어 주신 후에 SSH 접속 명령어를 통해서 점프박스를 이용해서 보시 IP인 10.0.1.6의 점프박스 키를 이용해서 로그인 하겠다라는 뜻의 명령입니다.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면은 계속하겠냐 물어보는데 Yes를 눌러서 이렇게 접속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보시 VM에 들어오게 된 건데, 이 보시 VM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리자 권한으로 들어가 주어야 합니다. 수도 수를 입력하셔서 이제 관리자 권한으로 들어왔고, 이제 monit summary란 명령어를 통해서 보시 VM, 배포된 보시 VM의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보시에 대해서 보시 컴포넌트들에 대한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고, 나츠나 볼롭 스토어, 그리고 디렉터, 헬스 모니터, UAA, 크레드허브 등의 이러한 프로세스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보시 VM이 조금 오류가 난다거나 이상하실 때는 이쪽으로 들어와서 어떠한 프로세스들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 되고, 여기서 나가실 때는 EXIT를 눌러서 나가주시면 됩니다. EXIT를 2번 눌러서 나가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나왔고, 점프박스 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보시 VM에 접속하는 것은 우리가 전문가 교육에서 시험을 치게 되는데, 이런 시험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문제이므로 꼭 외워주셔야 하겠고, 이제는 보시 VM이 정상적으로 설치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보시 VM은 이제 종료를 하실 때 꼭 실행을 시켜줘야 하는 게 있는데, 이거를 그냥 인셉션을 그냥 닫게 되거나 아니면 컴퓨터를 잠깐 나갔다 와야 할 때 이게 꺼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를 그냥 꺼지면은 보시 VM은 망가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망가진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우리는 꼭 상태 저장 버튼을 눌러서 컴퓨터를 꺼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화면에 들어오신 다음에 버처박스에 접속을 하셔서 닫기를 누르고 상태 저장 이 버튼을 클릭하시거나, 아니면은 보시 디플로이먼트 폴더 내에서 파스타 디플로이먼트 폴더의 보시 폴더 내에서 V박스 환경 저장 명령어를 사용해서 저장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환경 저장을 한번 해보는 것까지 해서 안전하게 보시 VM을 저장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고, 다음 시간에는 파스타 배포를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 명령어를 입력해 주게 되면은 V박스 매니지 컨트롤 VM 명령어를 입력해 주게 되면은 이제 상태를 저장하는 명령어이고, 이것은 꼭 필수적으로 컴퓨터를 끄시기 전에 해주셔야 하는 명령어인 것을 명심해 주셔서 잊어먹지 않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콘솔에서 보셔도 이렇게 저장하는 중이라고 나오고, 여기서 아까 클릭하시는 방법 동일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보시 VM이 정상적으로 저장이 되었고, 만약 여기서 보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지금 보쉬 VM이 꺼진 상태이므로 보쉬 VM이 꺼진 상태에서는 이 보쉬 마이크로 보쉬의 상태를 확인하실 수 없는 점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쉬 VM 배포하는 것까지 끝이 났고 다음 시간에는 파스타 배포 그리고 앱을 배포해 보는 것까지 연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